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8명이 진출한 1차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 실시해서 내일 오후에 4명을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주 대비대조 상황이 지금 뭐 경선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인데 일부 지역에서 이제 경선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 경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89% 그러니까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로 1등입니다. 뭐 1등이라는 말 이럴 때는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상 추대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 통해서 토론회 하는 걸 제가 잠시 봤는데 정말 민망해서 계속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자신만만한 여유만만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잔뜩 어쩐지 겁먹은 듯한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3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다른 당 경선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남아 있습니다만 결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90% 이게 과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1인 정당,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죠. 과거 경우를 보면요. 97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8%를 득표했습니다. 당시에 정대철 후보가 경합을 했는데 21.96%를 얻었고 2017년 그러니까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57% 얻었습니다. 당시 안희정 후보가 21.5%, 이재명 후보가 21.2%를 얻었죠. 물론 뭐 어느 특정 후보가 경쟁력이 유난히 강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는 제18대 2012년도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83%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기사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는 84%였다.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결과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후보의 자기 도취 절정을 보여준 모노드라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과연 민주정당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입법부가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범야권 192석을 바탕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 어떻게 견제해 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오면 저희 당이 108명을 가지고 어렵게 나쁜 법안들 막아서 국회가 어렵게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라도 없었으면 이 국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입법 독주 민주당의 뭐 그냥 원맨쇼 국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이라도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사위원장도 결국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모든 법안들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양곡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법들을 무자비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또 탄핵은 어떻습니까? 탄핵도 줄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겨우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아왔는데 정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제 누가 막습니까?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법부의 상당 부분, 헌재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황제죠. 러시아 말로 하면 짜르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법안 통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범야권 192석에 저희 당 의원 몇 명만 건너가면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 개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뭐 중임제 개헌 이런 거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총선 3년 2024년에 총선했으니까 2028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친명계를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 대거 탈락할 겁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재명의 수중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하면서도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결론 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이 항소심 재판이 끝났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죠. 1심에서 유죄 받고도 어떻게 돼서인지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직중의 범죄로 인한 형사소추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게 되지만 다른 범죄는 받고 또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학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진행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마 본인이 진 죄도 전부 아마 사면시키는 그런 일을 저는 분명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민주당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리낌 없이 해온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황제가 탄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해온 일들을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뼈저리게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 당 또 경선이 진행되니까 그 경선 보시면서 그래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여러분들의 지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